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 동영상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변호사님, 법조인 사주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청을 반영해서 법조인 사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사주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법조인 사주가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주를 통해 그 사람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면서 느낀 점은 사주를 통해 직업을 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문자를 통해 의뢰인의 생년월일시를 받아서 그분의 사주원국에 있는 오행과 십성의 분석, 운에서 오는 글자들과의 성패와 조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럴 때 이 사주는 공부도 잘하고 전문직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좀 센 직업이겠다라고 분석이 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5장 정도로 미리 써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눈치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미리 써간 5장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기 때문이죠. 하루는 사주 의뢰인에 대한 분석서를 5 써갔는데 그 분석서에 판사나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써놨는데 정말 현직 검사였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 언젠가 한 번 본 후배여서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 분석서에는 최근에 자리를 이동했다 라고 써놨는데 정말 몇 달 전에 인사철도 아닌데 인사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텐데 동료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맞았습니다. 그 검사님도 참 신기하다면서 자신의 궁금한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시각에 우주의 에너지가 DNA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DNA에 새겨진 설계 경로에 따라 사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명리학을 잡학이나 근거 없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술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주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아보려는 그 자체가 자신의 운명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짧은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봤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 명리학의 눈으로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법조인들이 어떤 사주 구조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업적 적성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책임감과 판단력, 그리고 공정함이 어떤 기운 속에서 태어나는가를 탐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은 사회의 질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묻고 누군가는 판결을 내리며 또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이런 직업은 모두 관, 즉 관성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명리학에서 관성은 규칙과 책임, 권위를 의미하죠. 따라서 관성이 적절히 살아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중시하고 정당함과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사주가 바로 법조인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관성은 질서와 책임을 의미하지만 법조인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성과 식상의 조화입니다. 인성은 학문, 사고력, 논리, 지식, 기억력을 나타내고 식상은 표현력, 언변, 설득, 창의력,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법조인의 사주란 관성과 인성, 식상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인성으로 공부해서 법을 깊이 이해하고 식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며 관성으로 그 원칙을 사회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성으로 공직에 들어갔다가 인성으로 결재권을 가져 승진하는 구조로 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법조인으로서 뛰어난 두뇌와 판단력,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 명리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적천수에서는 관인 상생하면 명예가 따르고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서로 생하는 구조는 지식과 권위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법조인은 바로 이 관인상생의 전형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죠. 책임감 있는 지식인, 바로 그것이 법조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법조인이라도 역할에 따라 사주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처럼 결단과 권위를 중시하는 직업은 평관의 기운이 강한 편이고, 논리와 변론, 설득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는 식상과 재성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평관은 권력과 결단력, 강한 책임의 기운을 나타내고, 식상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다만 평관이 너무 강하면 권위주의로 흐르고, 식상이 너무 강하면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양인격 사주로서 평관을 귀하게 쓰는 사주는 강한 힘을 쓰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법조인 사주가 완성되려면 인성이 반드시 중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인성이 법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면서 평관의 강함을 제어하고 식상의 감정을 논리로 다스립니다. 결국 인성이 중심을 잡아야 진짜 법조인의 사주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도 놀라울 만큼 법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말할 때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고, 사회적 문제를 볼 때도 본능보다 원칙을 먼저 생각하죠.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하거나 불이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독서량이 많고 글쓰기나 토론을 좋아하며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사주는 대부분 월지나 시지에 관성이 뿌리 내려 있고, 천간에는 인성이나 식상이 고르게 배치된 형태입니다. 즉, 겉으로는 지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책임감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법과 원칙, 규칙이 있는 일을 잘 해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성사주가 법조인으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성이 있다 해도 그 기운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상명하복식 사고로 굳어지거나 조직 내 권위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면은 책임감은 있지만 실행력이나 결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강약은 반드시 인성과 식상의 흐름을 통해 조율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재성입니다. 재성은 활동력과 실전 감각을 의미하죠. 법조인이라도 실제로 사건을 다루고 사람을 만나며 세상 속에서 법을 작동시키는 일은 재성의 영역입니다. 특히 변호사처럼 개업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식상과 재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즉 식상생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너무 약하거나 막혀 있으면 공부는 잘하지만 사회적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엔 연구직 법학 교수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즉, 사주를 볼 때는 단순히 관이 있다 없다 보다는 관, 인, 식, 재의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운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관운이 오지 않으면은 그 기운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운이 도래하면 그동안 묻혀있던 책임감과 권위의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오죠. 대부분의 법조인은 30대 이후 관운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승진이나 개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무관성, 무인성 사주입니다. 그런데 관성과 인성이 대운과 세운에서 차례로 들어오는 시기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검사에 임용됐습니다. 그때 인성은 시험운이고 관성은 직위를 갖추는 운이었고 정말 제때에 잘 들어온 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시험에 붙을 때에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난 참 운이 좋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운에서 들어온 글자에 의해서 사주팔자 원국이 조화로워진 경우에는 그 운이 들어온 기간에는
관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으로 관직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운이 들어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관을 나오게 됩니다. 저 역시 10여 년 공직에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주왕국에 관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저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중에는 양인격, 양인살, 괴강살, 삼형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역시 삼형살을 가진 사주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상관을 유용하게 잘 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상관은 흉신이지만 반항적이고 초법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 성향을 법을 위반하는데 쓰기보다는 상관 특유의 카리스마로 범죄인을 제압하는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전문가의 사주는 뭔가 남다른 신살 또는 12신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괴강살, 양인살, 백호살과 같은 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삼형살 같은 형을 갖고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판사, 검사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큰 압력 속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사주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판사직은 아무래도 관인 소통의 요인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관성이 삼형살과 어우러지면서 이제 관인 소통이 두드러지면은 판사 직업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격을 이루고 식신상관을 갖췄다 하더라도 관인 소통이 되지 못하면 아무래도 국가 임용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운에서 그러한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다. 법조인이나 전문가를 상담하다 보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언제 승진되나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관운이 아니라 식상운이에요. 아직 밖으로 표현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예요. 책상머리보다는 현장을 뛰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묻죠. 변호사 개업해도 될까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땐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으로 흐를 때 개업이 가장 잘 풀립니다. 즉 말로 돈을 벌고 돈으로 신뢰를 쌓는 시기예요. 그때가 바로 전성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의 흐름과 십성의 연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법조인으로서의 길은 관성의 존재가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관성이 책임을, 인성이 지식을, 식상이 표현을, 재성이 실천을 맡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혀 한 방향으로 흐를 때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건 직업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기운이 법을 해석하고 원칙을 세우고 정의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작용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관성과 인성의 흐름이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굳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정의의 감시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 연구자, 법학자, 감사관, 법무 관련 공무원 등에서도 같은 기운이 쓰이는 것이죠. 반대로 관성이 약하거나 인성이 끊겨 있다면 법을 공부해도 끝내 마음속 공정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법의 길을 가더라도 행정실무형 혹은 기업 법무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즉, 사주에서 나타나는 기운이 법조인의 직업 형태와 세부 역할까지 결정짓는 셈입니다. 사주에는 이렇게 전문가성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변호사가 사주를 본다고 하니 어느 젊은 여자분이 문자로 생년월일시를 넣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전문가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계사라도 자기 재산 관리는 잘못하실 것 같다고 하니 정말 그렇다면서 남편한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사주도 봐달라면서 생년월일시를 알려줬습니다. 사주를 분석해보니 남편도 전문가성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식상이 발달돼 있어 강의와 연구를 하는 분으로 나왔습니다.
남편과도 통화하면서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의사인데 진료는 안 하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주에서 전문가로서 살팔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어울려 지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주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 법조인이 됐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긍심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은 별개이겠구나 라고 말이죠.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가 주는 책임이나 무게감 때문에 항상 마음 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녀들의 직업 적성을 찾아줄 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 팔자인가 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인가? 라는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주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주 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